갑작스런 독일군의 배저위붕 작전으로 노르웨이 전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던 1940년 4월 말이 되자 7개월째 지루한 대치가 지속되던 서부 유럽 전선 하늘의 기상이 화창해졌으며 전력이 보강된 독일 공군 전투기 부대가 위력 순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전투기들 간의 소규모 공중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었으며 독일 공군 정찰기들의 침투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었죠. 이것은 독일군의 공세가 임박했다는 불길한 징후로 보였으며 1940년 5월이 되자 접경지대 주민들 사이에는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루머는 현실이 됩니다. 5월 10일 새벽 전 유럽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는 진짜 전쟁, 이른바 황색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황색 작전은 히틀러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프랑스 점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으며 1차 대전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숙명의 적수 영불연합군을 완전하게 굴복시키기 위한 회심의 선제 타격 작전이었죠. 갑자기 총공세를 개시한 독일군의 첫 번째 타겟은 프랑스로 진군하는 통로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였습니다. 독일군의 선제 포격으로 천지를 흔들어버리는 굉음과 섬광이 새벽 하늘을 뒤덮었으며 독일 공군 폭격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서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전차 2600대와 136개 사단 병력을 동원한 독일군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총사령부는 서부 유럽 침공 작전을 위해서 총 전력을 2개 집단군으로 분할해서 배치한 상태였는데 폰 보크 장군이 지휘하는 B집단군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접경의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룬트슈테트 장군이 지휘하는 A집단군이 중부 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 역시 가동 가능한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육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중형 폭격기 1120대, 급강하 폭격기 358대, 전투기 1264대가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찰기와 수송기를 비롯한 각종 전술 지원기들도 1000대 이상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 작전이었죠. 독일 공군 역시 전력을 둘로 나누어 독일 육군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알베르트 케셀링이 지휘하는 제2항공함대가 B집단군을 엄호할 예정이었으며 휴고 슈페르의 제3항공함대는 A집단군과 함께 작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황색 작전이 시작되자 폰보크 장군의 B집단군이 먼저 공세를 시작합니다. 전차와 보병들이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독일 포병대는 강력한 선제 포격을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 공군 역시 총력을 동원한 선제 공습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죠. 개전 첫날 1000대가 넘는 폭격기들과 전투기 1200대를 출격시킨 독일 공군의 최우선 임무는 전선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후에
지상으로 진격하는 B집단군을 원호하는 것이었으며 독일 공군 휘하의 정예 공수부대 팔슈름 예거가 적의 후방에 강화해서 육군의 진격에 필요한 주요 교량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전에서 입증된 것처럼 제공권 장악을 위한 핵심 전술은 연합군 비행장에 대해서 강력한 선제 타격을 가해 적의 항공기들을 지상에서 파괴하는 것이었죠. 1000대 이상의 독일 공군 폭격기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위치한 25개 비행장들을 일시에 타격했으며 프랑스 영내의 47개 영불 연합군 비행장들도 공습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행장들이 거의 동시에 공습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이상한 전쟁 기간 동안 독일 공군 정찰기들이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으며 독일 폭격기 부대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사전 스케줄에 따라 출격했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뢰할 만한 원거리 탐지력을 가진 레이더 시스템이 없었던 프랑스 방공망은 독일 폭격기들이 갑자기 나타나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폭격기 부대의 주력군은 B집단군의 공격 목표였던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면에 집중 공습을 시행했으며 프랑스에 위치한 연합군 비행장들을 폭격하는 작전에는 각각의 비행장에 대해서 1, 2개 편대 정도의 소규모 폭격 작전만 시행됩니다. 이러다 보니 개전 첫날 공습에 노출된 프랑스 비행장들에서 발생한 항공기들의 피해는 총 200대 미만으로 괴멸적 타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일부 독일 조종사들은 아예 연합군 비행장을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지점에 폭탄을 투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황색 작전의 시작 시점과 공격 목표가 독일군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된 상태여서 독일 공군 폭격기 부대 승무원들은 이번 공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었죠. 대부분의 폭격기 승무원들은 이날 새벽 비상 출격 사이렌이 울리자 허둥지둥 일어나서 15분도 안 되는 간략한 브리핑을 받은 후에 곧바로 출격 명령을 받았으며 각자에게 하달된 공습 목표에 대해서는 세부 작전 내용을 각 편대장들이 알아서 짜야 했으므로 폭격 정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독일 폭격기 부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프랑스군의 허술한 방공망은 저공으로 침투한 독일 폭격기들이 주요 비행장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 유격기를 날려보내지도 못했을 정도여서 독일 공군 폭격기들의 피해 역시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한편 불시의 폭격에 노출된 영불 연합군 비행장들에서는 독일 폭격기들의 2차 공습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출격 가능한 전투기들을 이륙시켜 순찰 비행을 강화해야 했었죠. 이러다 보니 벨기에와 네덜란드 방면으로 진군 중인 독일 지상군에 대해서 신속한 공습 작전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지역에 대한 독일 공군의 공습 작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어버렸으며 황색 작전의 최우선 공격 목표였던 중립국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비행장들의 항공 전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벌떼처럼 몰려온 독일 공군기들이 폭격을 마치고 사라지는 순간에 엄청난 숫자의 융커스 52 수송기들이 연달아 침투하며 팔슈름 예거 대원들을 전선 후방에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동시에 폰 보크 장군이 지휘하는 독일 육군 B집단군이 국경을 넘어 돌진해 오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리게 되었죠.
독일군이 베네룩스 3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소는 기습과 속도였습니다. 저지대 국가의 특성상 방어군이 수문을 열어버리면 곳곳에 습지로 된 장애물이 형성돼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황색작전에서는 독일 공군 휘하의 공수부대 팔슈름 예거가 침공작전의 선봉대가 됩니다. 지난 4월의 베저위붕작전에서 독일 공수부대가 공정작전의 가능성을 알렸다면 벨기에와 네덜란드 작전에서는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 셈이었죠. 네덜란드 침공작전에서는 헤이그 근처의 비행장을 공수부대가 급습해서 점령한 후에 네덜란드 여왕과 정부를 포로로 잡아 단숨에 항복을 받아낸다는 대담한 작전까지 입안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수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지상군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지대 국가의 주요 교량들을 신속하게 점령한 후에 독일 지상군이 진격해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최우선 임무로 부여된 상태였습니다. 개전 첫날 새벽 4시 벨기에 전선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전개합니다. 뮤즈강과 알베르 운하의 합류 지점에는 벨기에군이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에벤 에말 요새가 있었는데, 이 요새는 독일군의 진격로를 훤히 내려다보는 위치에 수천 ton의 콘크리트로 구축된 강력한 방어 거점이었죠. 벨기에군의 전통적인 방어 전술은 만약 독일군이 침공하는 경우에 뮤즈강과 알베르 운하를 천연의 장애물로 이용하고 에벤 에말 요새에서 버티면서 프랑스군이 구원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군의 예상대로라면 제 아무리 강력한 독일 전차부대라고 해도 에벤 에말 요새로 접근하다가는 강력한 포격을 받아 고철 신세가 돼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군 역시 수십 문의 중포로 무장한 견고한 에벤 에말 요새를 정면 공격하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수십 대의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에벤 에말 요새 근처로 은밀하게 침투한 공수부대원들은 요새로 연결되는 주요 교량들을 신속하게 점령해서 에벤 에말 요새를 고립시켜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군의 슈투카 슈타펠이 벌떼처럼 날아와 에벤 에말 요새 상공에서 강력한 타격을 가해 벨기에 수비대를 요새 안에 웅크리게 만들었죠. 이 틈을 이용해서 후방으로 침투한 팔슈름 예거 대원들은 요새를 완전히 포위한 후에 개미떼처럼 침투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벨기에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으며 독일 공수부대원들은 특수폭약으로 요새 곳곳을 파괴함과 동시에 화염 방사기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요새 안으로 돌입합니다. 결국 에벤 에말 요새는 단 하루 만에 함락돼 버렸으며 의기양양한 팔슈름 예거 대원들은 그들이 개척한 진격로를 따라 진격해오는 독일 기갑부대를 환영하며 승자의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벨기에 전선과 달리 네덜란드 방면에서는 팔슈름 예거가 처음 만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황색 작전의 첫날 네덜란드 전선의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클래식 밀리터리 항공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